안녕하세요. 영문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끌림영어 채널의 에릭쌤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제 당초 계획은 앞서 배운 동사편 1, 2, 3형식에 이어 4형식 관련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요. 주변에 많은 영어 학습자분들이 자동사, 타동사를 무리하게 암기하다 지쳐 영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듯하여 4형식 수업에 앞서 자동사, 타동사 파트를 따로 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매 영상에서 강조했던 포인트는 영어는 결코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고 암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목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사, 타동사 자체가 지닌 개념과 뉘앙스를 파악하고 자동사, 타동사 관련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고 암기를 해야 할 파트와 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사와 타동사가 갖는 사전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 안에 담긴 함축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사는 영어로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요. intransitive가 변화하지 않는 또는 이동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지녔으니 변화하지 않는 동사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타동사는 intransitive의 반대어인 transitive verb니까 변화하는 동사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느낌이 전혀 안 오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자동사는 변화하지 않는, 타동사는 변화하는 동사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지? 라고 의구심을 품으신 분이라면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엇은 바로 문장에 쓰인 동사가 뜻하는 행위나 상태 등이 변함없이 주어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자동사이고, 반대로 문장에서 동사가 뜻하는 행위나 상태 등이 주변의 사물 또는 환경과 관계 형성을 맺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타동사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본래 1, 2형식이 쓰이는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 오직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설명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의 중심이 주어 쪽으로 쏠려 있겠죠. 그러나 3, 4, 5형식 문장처럼 타동사가 쓰이게 되면 힘의 기울기가 주어에서 목적어 쪽으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울게 되겠죠. 이 뉘앙스를 기억하시고 자동사, 타동사 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작게 적어 놓았는데요. 예문을 보기에 앞서 제가 1형식 수업에서 강조드렸던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라는 품사를 지닌 단어는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인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나요? 거짓이라고 했나요? 네, 거짓 맞습니다. 동사라는 품사를 지닌 단어는 둘 이상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럼 2개 이상의 형식에 쓰일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로 동시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를 학습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분법적으로 이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야, 저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야 라고 선을 긋는 학습법을 택하지 마시고 열린 사고로 해당 파트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은 사람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쓰는 구어체를 베이스로 정리된 학문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용이 변해간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인지하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작은 글씨로 적힌 동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법 시험에 자동사로 자주 출제되는 동사들을 적어 놓은 것이지 이 동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동사야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listening to the music.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은 볼드 처리된 동사 am listening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하고, 추가로 자동사여서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없으니 the music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 전치사 to를 써서 listen to가 타동사처럼 쓰였구나 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listen의 뜻도 적어 두었는데 listen을 듣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듣다라고 해석하면 선생님 listen the music, 음악을 듣다,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listen은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을 지닌 자동사이고 뭐뭇을 듣다 라는 동사는 아래 예문에 적힌 hear이라는 타동사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자동사 예문을 보시면 비동사는 1, 2형식에 쓰이는 자동사라고 말씀드렸었고 become, seem 역시 보호를 가져오는 2형식 동사로 자주 쓰인다라고 앞선 1, 2형식 수업에서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느꼈던 동작이나 행위 또는 상태 등이 갖는 영향력의 무게중심이 주어로 그대로 향해 있는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시죠. 나는 귀 기울인다. 그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는 학생이다. 그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불행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문장들의 힘의 중심이 주어로 향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처럼 자동사가 쓰인 문장은 화자 또는 저자가 주어가 주인공임을 암시하면서 동사를 선택하여 써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동사 뒤에 위치하는 수식어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성분이 아닌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힘의 무게를 자기 자신 쪽으로 가져올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타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동사가 타동사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동사의 뜻 앞에 뭐뭇을 또는 뭐뭐를 넣어보는 것인데요. 타동사이므로 전치사 힘을 빌리지 않고 목적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해석이 됩니다. 뭐뭇을 믿는다, 뭐뭐를 사랑한다, 뭐뭇을 좋아한다, 뭐뭇을 원한다, 뭐뭇을 결심하다, 뭐뭇을 즐기다, 뭐뭇을 때리다, 뭐뭇을 생각하다, 뭐뭇을 먹다, 뭐뭇을 듣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타동사 뉘앙스를 보기 위해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의 가족을. 그녀가 사랑하는 행위가 그녀의 가족의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들은 몇몇 사람들을 죽였다. 죽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죠. 그들은 결심했었다. 축구할 것을. 결심한 행위 자체가 주어인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축구할 것을이라는 목적어로 무게중심이 조금 넘어가신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뉘앙스만으로 자동사, 타동사를 분간해내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예문을 자주 익히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동사, 타동사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동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죠. 혹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단번에 꺾는 친구들이 화면에 있는 것 같진 않나요? 마음 같아선 지엽적인 내용이니 그냥 가볍게 훑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뒤에서 다룰 자타동사 시험 출제 유형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동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적혀있는 대로 타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자동사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이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인데 헷갈릴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수업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지만 목적어를 취하고 싶을 땐 전치사와 합을 이루어 타동사처럼 쓰일 수 있다 라고 동사편 1형식 강의에서
강조드렸었죠. 이제 다시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어들을 한번 보시죠. I arrive, 나 도착한다. I reply, 나 대답한다. I object, 나 반대한다. 모두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의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일형식 문장입니다. 하지만 의미 전달 측면에서 뭔가 2% 아쉽죠. 그래서 그 2%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동사의 각각의 의미에 맞아떨어지는 전치사 친구를 짝꿍으로 붙여줘서 의미를 보다 더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오브젝트를 대입하여 설명드려 보면 오브젝트 자동사 자체에는 반대하다 라는 뜻만 지녔는데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붙여 뭐뭇에 반대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어 타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해당 파트는 수거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arrive in, 뭐뭇에 도착하다, object to, 뭐뭇에 반대하다, participate in, 뭐뭇에 참여하다, account for, 뭐뭇을 설명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장에 기입하여 암기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타동사 역시 각종 영어 시험에 출제되는 좀 성가신 친구들인데요.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화면에 주어진 동사들이 타동사로서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단어 뜻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앞서 살펴본 자동사로 쓰이는 친구들처럼 전치사와 함께 쓰일 것 같은 기분을 갖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동사들의 경우 타동사로 쓰일 때 뭐뭇을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 친구들은 뭐뭇에 뭐뭐하다, 뭐뭇에 대해 뭐뭐하다, 뭐뭐와 뭐뭐하다 등 전치사가 갖는 의미를 아예 단어 속뜻 자체에 포함시키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는 전공법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단어장에 화면에 단어를 따로 추가하시고 뜻을 정확히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ttend를 예로 들면 attend를 적고 참석하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뜻을 정확히 적으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뭐뭇에 참석하다 라고 기재하고 자주 반복해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끔 영어 학습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 게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쓰면서 외우는 방법보다는 발음기호를 보고 소리를 내어 반복적으로 읽는 방법인데요. 소리를 내면서 암기하게 되면 영어 발음, 듣기, 말하기 연습까지 커버되기 때문에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단어 외우는 방법부터 해서 독해, 듣기, 말하기, 쓰기 등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따로 영상 제작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의 목표에서 약속드렸던 대로 자동사, 타동사와 관련하여 각종 영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타입은 3가지인데요. 하나씩 쪼개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상 맞는 전치사 고르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 유형의 특징은 아래 예문에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어법 문제라기보다는 독해력과 어휘력을 테스트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빈칸에 무엇이 뚫려 있는지를 보고 전치사라고 하면 동사를 가장 먼저 봐야겠죠. 아래 예문에 대입해 보면 동사는 자동사 룩이 나왔음을 먼저 체크하시고 자동사 뒤에 전치사를 써서 목적어를 취했음을 빠르게 캐치하여 문맥에 맞는 전치사를 고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해석해 보면 나는 돌봐야만 했다. 나의 여동생을 주말 내내.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이 제주도에 가셨기 때문이다. 만약 look for와 look after 각각의 뜻을 알고 있다면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반대로 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찍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자주 출제되는 자동사, 타동사를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타입 2는 자동사 짝꿍 전치사 찾기 유형인데요.
주어진 예문처럼 만약 짝꿍 전치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문제가 출제된다면 출제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to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succeed처럼 짝꿍 전치사가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인 자동사가 출제가 된다면 1번과 같은 어휘력 문제라고 빠르게 판단하여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토익에도 자주 출제되고 수능에도 종종 나오는 유형이니 체크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 3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 문제로 좀 전에 살펴봤던 자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타동사, 타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자동사들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4개의 문장 모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해당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Answer, discuss는 자동사로 오인하기 쉬운 타동사라고 앞에 설명드렸었는데요. answer이라는 동사 자체에 뭐뭐세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to를 빼줘야 맞고요. discuss 역시 전치사 about이 지닌 뭐뭐에 대해라는 뜻을 단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about을 지워줘야 하며 listen은 귀 기울이다 라는 자동사로 the music을 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네, 전치사 to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worry라는 동사인데요. worry라는 동사는 조심하셔야 할 게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걱정하다,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뭇을 걱정시키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면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전치사인 about과 자주 짝을 이뤄 문장에서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로 해석되곤 하는데요. 주어진 예문을 보시면 He often worries the things that doesn't happen. 그는 종종 걱정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자동사 홀로 the things를 취할 수 없으므로 about을 써줘야겠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3가지 문제 유형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문제 출제자가 난이도를 높인다면 3가지 유형을 믹스시켜서 문제를 출제시킬 수도 있겠죠. 동사편을 다 마무리하면 동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는 영상 또한 제작할 예정이오니 이 타이밍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타동사에 대한 감각을 높이기 위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어휘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싶어 관련 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reply와 answer인데요. 체크해두지 않으면 어떤 게 자동사고 어떤 게 타동사인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헷갈리는 단어를 외울 때는 대표 예문을 통째로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reply는 자동사니까 바로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니 짝꿍 to와 함께 쓰여야 하고 answer은 타동사니까 to 없이 홀로 목적어를 취한다. 공부 방법 느낌 팍팍 오시죠? 자, 다음은 arrive, reach라는 단어인데요. 이 역시도 겉보기엔 도착하다 라는 뜻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데 arrive는 자동사, reach는 타동사로 쓰였네요.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이라면 예문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파트인데요. 마지막 내용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participate는 참여하다라는 자동사이므로 짝꿍인 in과 함께 자주 쓰여 뒤에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며 attend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가 뜻하는 뭐뭐에 라는 의미를 단어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타동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끌림영어 채널 에릭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